자, 그러면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네마 4D를 하시려고 하면은 여기 이 부분 자, 보시면은 이렇게 사방으로 이동하는 거랑 줌, 로테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네마 4D로는 무언가를 항상 좀 만들고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자, 우선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 툴바가 있거든요. 툴바 있는 데서 몇 가지를 전부 다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일러스트에도 점이 있잖아요. 점을 선택을 할 때는 여기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선을 선택을 할 때는 이쪽 영역이고 면을 선택할 때는 여기에요. 이렇게 셀렉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사각형의 테두리가 전체가 선택되는 영역이 있죠. 얘네들이 이제 전체를 선택하는 영역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를 선택하는 셀렉트 툴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스케일, 로테이트. 자, 기본적으로 도형을 그릴 때 얘를 써요. 그리고 이제 펜툴로 뭔가 그리고자 할 때 얘를 쓰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뭐가 있냐면은 카메라하고 빛을 가지고 있어요. 자, 주로 많이 쓰게 되는 영역들 여기 빨간색 침대들 있죠? 얘네들이 이제 주로 많이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먼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어디냐면은 자, 여기 큐브라고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를 이제 눌러보시게 되면 똑같이 이제 여기도 이제 널 오브젝트가 있고요. 에펙처럼 그 다음에 큐브 있고 콘 있고 실린더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얘를 큐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먼저 한번 선택을 해 보실게요. 자, 이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 놓고요. 자, 얘를 이제 전체적인 거를 선택을 하실 때가 여기 이쪽 영역. 자, 얘가 돼 있으면은 클릭했을 때 전체가 잡히는 거예요. 자, 화면에서 이제 한번 봐보시면은 X, Y, Z라고 나오는 것들 있죠? 자, 아시다시피 얘가 이제 사이즈를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건데 3D를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 얘네들 한번 바꿔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X, Y, Z를 전부 다 100으로 한번 바꾸고요. 여기에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100으로 바뀌었죠. 100으로 바꾸고 나서 이제 또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 옆에 있는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뷰, 카메라,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이제 얘를 선택을 시키고 자, 그라우드 쉐이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한번 눌러보실게요. 디스플레이에 그라우드 쉐이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눌러보시면 자, 이제 세그먼트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그먼트가 하나
라고 이제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X 세그먼트를 10을 눌러보세요. 네. 10을 눌러보시면 여기 칸이 이렇게 들어갔죠. 다시 Y 세그먼트를 또 10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Z도 똑같이 10을 한번 눌러보세요.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라인 같은 거에 좀 작은 단위인데 얘네들이 이제 분할을 시키고자 할 때 이제 써주는 게 세그먼트거든요. 그래서 그 세그먼트 개수를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30 바꿔보세요. 30.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정육면체 있죠. 정육면체에서 얘를 말하자면은 분할을 해놓는 상태가 이제 돼 있는 건데 얘가 지금 따로따로 선택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네마 4D에서는 뭐를 해줘야 되냐면은 여기에 이 메이크 에디터블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선택을 시켜줘야 돼요. 자, 화면에 있는 데서 이제 봐보시면은 메이크 에디터블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영역이 있거든요. 얘를 클릭을 하던가 아니면은 C 눌러가지고 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얘 클릭하던가 C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비로소 뭐가 되냐면 점하고 선하고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자, 한번 보실게요. 우선은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클릭하고 얘를 잡잖아요. 점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점으로 선택을 하고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화살표가 라이브 셀렉션이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 자, 이쪽을 선택하고요. 자, 그리고 화면을 이동을 하실 때 어디냐면은 이거 있죠. 사방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얘를 이제 이동을 시키면 얘가 화면이 이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선택을 시키고 Shift 누르고 얘네들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 하나 선택하고 Shift를 누르고 이동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점이 선택이 되거든요. 자, 마우스 휠로 축소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얘네들을 화살표로 올리고 줄이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자, 점으로 이제 선택을 시켜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올리고 줄이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얘 역시도 이제 방금 했던 명령을 취소하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은 컨트롤 Z. 자, 이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얘가 이제 화면에서 이제 이동을 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걸 선택을 시키면은 확대 축소 마우스 휠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거 말고 또 밑에 걸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엣지인데 엣지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이 선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선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선택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아, 전부 다 Shift 눌러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자, 얘 역시도 이제 아까랑 비슷한 건데 셀렉트를 할 때 그 짚는 면들만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요. 얘는 선으로 네 군데를 선택했지만 결국은 이 한 면밖에 선택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폴리곤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렇게. 자, 선택할 때 얘 역시도 똑같이 Shift로 눌러야지만 얘네들이 선택이 되거든요. 자,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딜리트 한번 해보실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면이 이제 삭제가 됐죠. 다시 이제 컨트롤 Z 만들어 놓고요. 반대로 이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또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폴리곤에서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지금 몇 가지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든 게 있죠. 이 만든 거를 지울 수 없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세그먼트를 만들어 놓은 거를 다시 메이커 에디터블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하고서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다시 여기 이 부분 있죠.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하고 잡으면 이제 다 움직이는 건데, 얘 역시도 똑같아요. 기준점이 정가운데 있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0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화면에서 보시면 정가운데 이렇게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에펙이랑 똑같은데 어떻게 되냐면 XYZ 포지션이 만약에 반반이었다고 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얘가 이 땅에서 딱 정확하게 서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Y 값이 50이 돼야 돼. 그래야지 얘가 화면에서 이 땅 있는 데서 이제 다 보이게끔 서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애프터 이펙트 작업을 할 때 1920에 1080 있잖아요. 그거를 작업을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이 정가운데 있었죠. 화면에서. 얘 역시도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은 이 크기에서 반 정도를 딱 해줘야지만 얘가 말하자면 말 그대로 이제 여기에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모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그걸 한번 봐야 돼요. 자, 얘 삭제 한번 해보시고, 자, 이번에도 이제 어떤 걸 하시냐면은 자, 큐브 있죠. 큐브 다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본 다음에 여기 이제 옆에 창 있잖아요. 옆에 창에다가는 그냥 그대로 두고,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어떻게 해보실 거냐면은 이거 라운드지는 형태의 사각형 있죠. 그걸 만들어 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라운드진 사각형을 만들려고 할 때 써주시는 게 이제 뭐냐면은 얘예요. 필렛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얘를 체크를 한번 하시면은, 얘를 체크 박스로 체크해 주시면은 이제 밑에가 살아나거든요. 자, 체크한 다음에 이제 보시면 어떻게 돼요? 필렛 레디우스라고 되어 있는 게 나오는데, 자, 얘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 화면이 각이진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각지지 않은 라운드 형태 있죠. 그걸로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주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주고 나서 이걸로 체크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렛 서브 디비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도 서브 디비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나누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5가 써 있으니까 얘가 5면이 되어 있죠. 자, 얘를 개수를 줄여주면은, 자, 개수를 줄이면 이제 서로 장단이 있는데, 개수를 줄이면 이제 확인하기는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모양이 투박해져요. 그래서 필렛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서브 디비전 수가 좀 많아야지만 좀 더 좋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플랫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해주고, 시네마 4D를 작업을 하실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항상 좀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뭐냐면 에디터블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항상 눌러줘야 돼, 여기에. 자, 그래야지만 얘를 이제 작업을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 얘네들 크기를 변경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X, Y, Z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얘네들을 확인을 한번 해야 되니까, 자,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게. 자, 여기서 지금 보이는 게 퍼스펙티브죠. 이 모드인데요. 자, 키보드 단축키로 F1 한번 눌러보세요. 얘 가만히 있죠. F2 탑이고, F3 라이트, F4 프론트, F5 누르면 전체 네 가지 모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F1을 누르면 퍼스펙티브. 제가 이제 하나씩 좀 기록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키보드 F1이 퍼스펙티브, 자, 그리고 이제 F2 탑이고요. 그 다음에 F3 라이트, 오른쪽. 자, F4는 아무것도 없죠. F5를 눌러야지만, F4는 프론트, 그리고 이제 F5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주면은 얘네들이 4분할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주게 되고요. 다시 얘를 퍼스펙티브로 돌리려면은 이렇게 되죠. F1. 자, 단축키로 사용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단축키를 사용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클릭하면은 여기 이 영역 있죠. 이 영역을 클릭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선택되어 있는 걸로, 자, 그냥 제가 방금 써드린 대로 F1이 퍼스펙티브, F2가 탑, F3 라이트, F4는 프론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F1, F2, F3, F4, F5.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 회전되는 게 있거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을 시켜 주시게 되면은 얘가 화면에서 앵글 잡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자, 여기 부분도 한번 손 한번 대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사각형하고 이제 얘네들 만드는 걸 한번 또 해봤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여러 개를 간혹 가다가 합쳐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렇게 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런 영역들을 통틀어서 지오메트리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 큐브 먼저 한번 꺼내보세요. 큐브 먼저 한번 꺼내고, 자, Alt키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얘가 회전이 되거든요. 자,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은
100으로 이제 똑같이 만들어 놓고 아까처럼, 자 Y는 50cm 만들어요. 그리고 단축키로 C 눌러서 에디터블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만들어줘요. 자, C 눌러서 이제 에디터블이라고 되어 있는 걸 이제 만들어주면은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데 보면 큐브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자, 간혹 가다가 이제 얘네들을 여러 개를 합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를 대비를 하는 건데, 또 어디를 가냐면은 위에 올라가서 실린더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실린더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열어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얘 같은 경우는 X는 50 만들고요. 그리고 50을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돼? 똑같이 거기에 맞게끔 줄어버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해서 개별로 하려고 할 때 이제 얘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어디로 가냐면은 단축키 C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서 메이크 에디터블 있죠. 이걸 눌러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Y를 200cm 한번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얘가 그 개별로 이제 크기를 키우거나 하실 때 또 이제 얘를 쓰실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큐브, 실린더 이렇게 나왔지. 자,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큐브 선택하고, 자, 복사를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큐브를 선택을 해요.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자, 컨트롤 키 눌러갖고 위로 올려줘요. 자, 올리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를 정확히 올렸는지 정확히 올리지 않았는지를 모르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4분할 모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상태에서 F5 한번 눌러보세요. 자, F5 누른 다음에 이제 봐보시면은 일단 어디냐면 프론트 있지. 프론트 있는 데를 눌러줘.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자, 화면에서 보면은 이쪽이 더 많이 들어갔고 여기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을 똑같이 맞춰야겠죠. 자, 그래서 이 실린더를 선택을 시키고요. 얘네들을 좀 맞추고자 할 때 이렇게 이제 해주게 되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정가운데 맞추려고 얘네들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또 얘네들을 전부 다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큐브, 실린더, 큐브 1 선택해줘요.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네들을 하나의 형태로 만드는 게 있는데 이제 뭐냐면, 자, 각각의 오브젝트를 하나의 이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있거든요. 자,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자, 여기 오른쪽 있는 부분 영역을 보시면은 큐브하고 실린더하고 큐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 선택하고, 자, 세 개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클릭하면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커넥트 오브젝트 플러스 딜리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얘를 눌러버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포토샵으로 치면 머지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큐브하고 실린더, 큐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얘 선택하고 커넥트 오브젝트 플러스 딜리트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오브젝트끼리 연결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요소들은 딜리트 해갖고 커넥트 오브젝트 플러스 딜리트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로 합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방금 전에 했던 명령 취소하는 게 이제 컨트롤 Z거든요. 자, 컨트롤 Z 눌러서 이제 얘네들을
컨트롤 Z를 몇 번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커넥트 오브젝트 플러스 딜리트는 머지 레이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얘네들을 또 세 개를 선택을 시킨 다음에,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얘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 사각형 모양 있는데 이쪽 영역 있죠. 자, 여기에 룰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해주시면은 이제 여기에 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선택이 됐잖아요. 자, 얘를 하나, 둘, 셋, Shift 눌러서 잡은 다음에 여기 위에다 드래그하면은 화살표 모양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바뀔 거예요. 자, 그때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폴더 안에 들어가게 돼요. 얘가. 그래서 그 얘네들을 그룹화 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널이라고 되어 있는 걸 만들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커넥트 오브젝트 플러스 딜리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폴더나 이제 하나로 이제 컨트롤하기 위한 목적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했었던 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어떤 거를 한번 해보실 거냐면은, 자, 우선 제가 지금 방금 알려드렸던 기본기 있잖아요. 그거를 잠깐 동안 좀 연습 한번 해보시고, 좀 이따가부터는 요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걸 만들어 볼 거냐면은,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얘를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 좀 이따가 이 기차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그 제가 좀 전에 알려드렸던 그 기본적인 사항들 있죠. 그거 잠깐 동안 연습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자, 이 기본적인 사항들 연습을 해보시고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 일단은 요거를 세그먼트 넣고 하고 이런 사항들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자, 좀 이따부터는 요걸 만들도록 할 테니까 우선은 그 얘 도형들 생성하고 세그먼트 넣고, 자, 그 다음에 그룹 시키고 하는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 한번 해보셔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주세요. 자, 좀 연습하신 다음에 이제 이거 만들도록 할 테니까